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어서 또 뵌 분도 또 계신 것 같은데요. 제목이 이제 변화의 이해와 대응이고요. 내용들이 이제 예전에는 조금 어렵고 생뚱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변화 일자리, 그리고 로보틱스라든지 인공지능, 그리고 요즘 이제 메타버스 얘기가 많은데요.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요. 플랫폼, 이렇게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마 내용 중에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과 좀 비교되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이 줌을 제가 무료 계정을 하다 보니까 3번 강의가 강의가 아마 3번 이어질 수 있어서 제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들어오실 때는 얼른 들어오셔가지고 조금 진행을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하나 제가 만들었는데요. 오늘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보니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이게 아닌데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필요해서 제가 보따리를 지금 중간중간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따리 나올 때마다 한번 그런 방향으로 약간 깊이 생각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만들었고요. 이것은 저도 최근에 뭐 이렇게 경제 위기 얘기가 나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가 농경 시대에서 산업 시대로 바뀔 때 대공황이 왔다는 제가 논문을 봤고요. 그래서 이 원인은 전환의 문제라고 합니다. 일자리 전환. 그러니까 농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하려고 하니까 기술이 없어서 이제 이런 전환을 못해서 일어났던 것이고요. 그 치료는 세계대전으로 치료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금은 산업시대에서 서비스 시대로 전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 시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치유될 것인가가 좀 중요한 문제 같고요. 그래서 이제 2020년 작년이죠. 근데 지금도 이어지는 글로벌 위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디지털 전환으로 치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이 내용을 말씀하신 분은 조지프 스티글리츠라고 전 오바마 정권에서 경제 자문을 했던 분인데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는 약간 이분의 해석에 약간 동감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은 글로벌 위기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이거 보이시나요 혹시? 네. 대기씨. 네. 가라가지고. 그래서 디지털 전환의 결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펼쳐진다고 봤고요. 자, 이게 보따리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생각을 한 번만 해주십사 하고 만들었고요. 최근에도 보면 올해 11월이죠. 셉이라는 세계적인 ERP 회사의 CTO께서는 IT 인력이 부족하다. 누구나 개발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떠신가요? 이런 부분은 100% 공감되지는 않는 말씀인데 어쨌든 저는 일부 공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말씀드렸던 분 중에 이분 토머스 프레이라는 분은 미래 일자리 중에 60%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 65%는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2016년에 나온 다보스 포럼에 대한 얘기. 어떤 거 얘기하는 거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방향을 얘기할 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긍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왼쪽에 이제 이분이 토마스 프레이. 그리고 이제 이분은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하시고요. 이분은 로봇 등장으로 젊은이의 빈곤이 심각하다 이렇게 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200년간 기술이 일자리를 줄인 적이 없다 이런 얘기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분은 일자리를 늘린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근로시간은 줄고 여가가 늘어나며 인간은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상세히 드리고 이런 생각을 조금 같이 해보자 이런 자리입니다. 최근에 저희 회사에도 취업이 안 되는 대학생들이 꽤 와 있는데요. 평소에 같으면 이제 대기업에 갈 학생들이 저희 회사에 옵니다. 근데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중고 신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카르쿠베라는 걸 들어보셨죠?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민, 저건가요? 라인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이 고시학원이 생겼고요. 고시학원이 279대 1의 경쟁을 보입니다. 그래서 12시간씩 공부해도 못 들어간다 그러죠. 근데 어떻든 이런 네카르쿠베에 가기 위해서 중고 신입이라고 3년 정도, 4년 정도 다니다가 다시 신입사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졸업하는 대학생들이 취업이 안 돼서 지금 적체 현상이 좀 있고요. 그래서 어떻든 이런 형태의 조금 단기적으로는 양극화라고 그럴 수 있겠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회사에는 좋은 학생들이 졸업하고 많이 와 있습니다. 지금. 원래 이제 로봇 시대, 위드 로봇 시대, 취업 기피 현상이 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요. 미국도 로봇이 들어가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 속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2011, 요거 잘못된 2021년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오히려 이제 취업을 기피하고 직종에 관계없이 그렇게 해서 로봇이 급속하게 확산이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여기서 이제 작년 5월에 나온 기사인데요. 트럭 운송회사가 640개가 파산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죠. 88,300명이 작년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 6월에 제가 이제 조사해 봤던 건데 로봇과의 취업 경쟁 이것이 사실은 올해는 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융권에도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로봇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것들이 사람의 일자리를 많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지금 변화에서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부족한 시대, 이 부족한 시대에서 이제 남는 시대로 왔다라고 이게 빨간 글씨로 제가 뜬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 같은 제가 이제 언급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잉여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요. 잉여가 좋은 단어는 아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분 유발 하라리는 잉여 인간이라는 이제 단어를 썼는데 인간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쓸모가 없어지는 잉여 인간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잉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의 전환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따리를 이제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뭔가 남고 넘치기 때문에 모자랄 때보다는 오히려 더 어려운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잉여라는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보따리를 만들었고요. 일자리 변화, 이것은 작년에 제가 보여드린 장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을 때 노동이 필요한 일자리는 67%, 작년 기준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일자리가 4%, 그리고 놀이, 게임 같은 놀이의 일자리가 29%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화를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죠. 뭐 디지털 전환도 그렇고 기본소득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인클루전, 이것은 이제 포용이죠. 포괄적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제가 많이 부딪히는 부분인데 MZ세대나 기성세대와의 갭이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저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에서 뭐 이 책은 제가 잠깐 읽어봤던 책인데 우리의 일의 미래가 평생 교육으로 해결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견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라는 단어를 이제 봤을 때 요즘은 열심히 일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젊은이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처럼 열심히 살아온 세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열심히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막상 대답하기 굉장히 곤란합니다. 지금은 아마 그런 것은 선생님도 많이 공감하시죠? 조금 특히 제 나이 또래 분들은 더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영역별 변화 이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던 이 1차, 2차, 3차 이 산업에 주로 인류가 이제 의존해서 먹고 살았다면 그 외에 나머지가 많이 생겼죠. 디지털 산업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변화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저도 사실은 기업을 대상으로 일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먹고 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제 느낌에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전부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전부 이 전부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취업 또는 제일 위에 있죠. 공무원 이런 식으로 이제 먹고 살았는데 그 외에 많은 것들이 팽창하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느낌은 전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피부에 와닿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기업의 방향성이 ESG 경영이라는 책이 좀 최근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단순합니다.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지배구조, 우리 회사를 어떻게 지배할 거냐 이 세 가지인데요. 결국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가 이제는 환경까지 확장한 경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것이 ESG 경영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기업과 많이 이제 일을 하니까 이런 변화가 눈에 띄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업이 이익을 많이 창출하자라는 목표가 있는데요. 이윤 창출이 기업의 제1의 목표였다면 최근에는 그것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넓히기입니다. 어떤 거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라는 변화가 사실은 좀 점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조적으로 봐서는 사회적 기업 이런 용어가 있지만 기업 자체 그 자체도 이제는 환경까지 넓히기라는 쪽으로 방향이 조금 전환되고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출석 이렇게 하면 돼요. 체조의 출석. 오디오 켜신 분 계신가요? 오디오를 좀 꺼주시면 왼쪽 아래에 보시면 오디오가 있습니다. 끄시면 좀 원활합니다. 근데 이게 소리가 적어? 를 해주세요. 밑에 왼쪽 아래 음소거 해제 부탁드립니다. 한번 누르세요. 왼쪽 하단에 오디오 끄기 있습니다.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디오 시작 옆에 음소거를 됐어? 자, 그리고 이제 교육 쪽인데요. 교육 쪽은 저도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 다른 거야. 교육이 작년에도 동일하고요. 교육이 가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프랙티컬, 조금 실전적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실전적. 두 번째는 퓨처입니다. 그래서 퓨처라는 것은 이렇게 변화가 모든 것을 바꾸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교육 자체도 어떤 그런 우리가 가는 미래를 실전적으로 그려가야 된다고 그러나요? 이런 쪽으로 방향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가 사실은 이제 이 기획과하고 연결해가지고 좀 봐야 될 게 있어서 일부러 1파트도 뺐거든요. 왼쪽 화면 왼쪽 아래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다른 대화는 채팅창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실제로 practical과 future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는 이 디지털 전환이 학습이라는 것으로 이제 종합되고 그것이 곧 일자리로 이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자, 디지털 전환에 좀 이렇게 프레임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면 이런 로보틱스, 인공지능, 플랫폼 이런 것들이 디지털 건축이라고 한다면 이 건축들이 우리가 이제 알 듯 모를 듯 하는 단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으로 보시면 많이 들어보신 단어들이 나오죠. 핀테크, 인수테크, 에그리테크, 에듀테크 이렇게 나오는데요. 리걸테크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까만색으로 제가 볼드체로 한 것은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그리고 NFT 같은 설명을 이번에는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텔리워킹 같은 비대면도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두 가지 측면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산업과 인프라 관점이 있고요. 사용자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소비자나 고객을 지칭하는 사용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미래 사회는 플랫폼 사회라고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메타버스라는 단어로 조금 이제 정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고요. 그래서 여기 갈 때 우리가 이제 이런 디지털 전환의 학습 경로를 따라가서 취업이나 창업 또는 기획 활동 이런 것들로 가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현장에서 바로 이런 쪽으로 저는 이제 많은 것들이 변화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초연결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저는 이 초연결 사회의 핵심이 권력과 부의 재편으로 보고 있고요. 권력과 부의 재편이 보통 이제 전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전쟁, 화폐 전쟁, 플랫폼 전쟁, 그다음에 집단 간의 충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일부는 제가 아래 장표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 화폐 전쟁은 책도 나와 있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자원 전쟁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매년 발발하는 전쟁이죠. 히토리 전쟁이 있었고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셰일 가스가 작년에 세계를 달궜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자원 전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초연결이 되면서 사람들의 이동도 많아지고 하면서 인간이라는 그 자체의 생물학적 한계도 이제 더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옛날처럼 국가 간의 이동이 적을 때보다 지금은 코로나 같은 것이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런 한계,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전체적인 우리가 바라보는 초연결 사회로의 가는 과정에서의 진통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잉여, 이제 우리가 뭐 풍요로워져서 남아도는데 싸워야 되나 이런 얘기들이 이제 최근에 조금씩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 사이에도 우리가 싸워야 되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의 방향을 제가 그냥 단어만 나열해봤고요. 작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건 그냥 제가 대충 넘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워낙 많은 단어들을 제가 키워드만 넣었고요. 2021년입니다. 2021년에 뭐 RPA, 그리고 NFT, 노코드, 메타버스,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눈에 띄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잉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한테 뭔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최근에는 좀 제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뒤에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원자에서 빛으로라는 이제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90년대 후반, 그러니까 1999년에 나온 책에서 언급된 것인데요. 95년이군요. 이 부분은 이제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교수님인데 MIT의 랩장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21세기를 비트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고요. 저는 굉장히 이런 시각이 변화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자에서 비트로 가는 세상에 어떻게 변해 갈 거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보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연결과 데이터 폭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보시면 올해 6월에 인구가 79억 명, 그리고 500억 개의 기계가 실시간 연결되어 있고 데이터가 축적이 됩니다. 실제로 상상을 초월한 숫자입니다. 이것이 실시간 연결이 되어 있고요. 데이터가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초연결 세상에서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쌓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또 라떼는 얘기인데요. 인지 가능한 정보의 양으로 이제 내가 전문가가 됐다면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폭발이 일어나고요. 어디에 좋은 곳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능력이 훨씬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노우웨어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 초연결 세상에는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기계가 대화하게 되고요. 특히 사람과 기계 사이의 관계에서 코딩, 그래서 자꾸 코딩 교육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기계들의 실시간 연결이 점점점 증가하니까 우리가 먹고 살 것은 기계와 사람의 대화가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코딩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제 접근하고 있는 방법은 이 데이터 폭발에 대응은 인공지능을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어떤 일을 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단지성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 쪽에 이제 배우러 온 학생들 중에 이제 보면 특히 초등학생, MZ 세대죠. 입체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입체적. 그러니까 예전에는 텍스트나 글씨로 이해를 했다면 요즘은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방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관점입니다. 이것은 수렵 시대를 인류가 한 250만 년 또는 400만 년 얘기하죠. 이런 시대를 거쳐서 농경 시대가 한 3,000년 좀 넘었나요? 그런 이제 어떤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던 시대가 수천 년, 그리고 산업 시대가 300년 좀 넘었죠. 이 300여 년의 산업 시대. 그리고 이제 정보 시대는 불과 30년 정도 됐습니다. 3, 40년 됐죠. PC가 1990년 하반기에 시작됐으니까 한 30년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다음 시대가 뭘까요? 라고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분은 좀 약간 유튜버인데요. 이름 있는 좀 유튜버이기도 하면서 벤처 창업가입니다. 모리스 콘티라는 분인데 이분의 얘기는 Augmented Age입니다. 그러니까 증강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했었고요. 그래서 증강의 시대에 이제는 메타버스라는 형태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증강이 어떤 형태로 구성될 거냐 할 때 메타버스 세상으로 이제 귀결되는 것 같고요. 증강이라고 하면 제가 대충 이렇게 찾아봐서 이미지를 찾아봐도 어마어마한 것들이 증강이 일어나고 있죠. 제가 뒤에 회색 처리해 놓은 것들은 전부 증강 현상들인데요. 뭐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분야에 증강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올해는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이런 것들이 있죠.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그다음에 게더타운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NFT라는 이제 이 가상화폐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간 복제 불가능한 토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 그림은 많이들 보셨죠? 비플이라는 온라인 작가의 그림인데 이것이 780억 정도에 팔렸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어쨌든 비플이라는 작가가 이 온라인 디지털 그림을 판매하고 있는 분인데요. 그분의 작품이 뭐 몇십억, 적게는 이런 780억짜리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든 이것이 바로 NFT입니다. 이 그림이 NFT와 동일한데요. 어떻든 이제 블록체인 기술과 그림이 만나서 어떻든 디지털 자산이 되고요. 그것이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NFT는 뒤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생명공해 뇌과학 쪽에도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유전자가 후성 유전학 그리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럴링크 이건 역시 작년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디지털 전환이 이제 뭐 이게 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인류에게 영생의 꿈을 꾸게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두더지 쥐라고 그러죠. 쥐를 연구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뭐 가재 중에는 바다 가재 중에는 영원히 세포가 늙지 않는 가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디지털 전환, 비트 세상이 오면서 약간 이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영생이란 단어가 지금 많이 이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황당한 얘기들 조금 다시 한번 해보면요. 트랜스휴머니즘이나 초지능적으로 보면 이분은 유명한 분이죠. 닉 보스트롬인데요. 전뇌 에뮬레이션, 그러니까 나의 뇌를 컴퓨터에 올리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le brain emulation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 전체를 디지털 세상에 올리겠다 해서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생명 연장 기술로 이제 하고 있는데 영화에는 이런 주제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 레이먼드 커즈와일은 구글의 이제 연구소 이사님이죠. 가장 뛰어난 미래학자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영생을 연구하고 계시고요. 근데 2045년에 초지능, 그러니까 어떤 이제 스카이넷 같은 조직이 나타난다고 예측을 이분은 그냥 45년쯤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 초지능과 가장 닮은 것이 나타났죠. GPT-3입니다. 이것은 많이 들어보셨죠? GPT-3는 X 파라메타, 그러니까 Y는 AX 플러스 B 할 때 인공지능이 이제 X를 가지고 Y를 도출해내는 방식인데요. 1750억 개의 X 파라메타를 가지고 답을 냅니다. 그래서 이 GPT-3가 놀라운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이와 유사한 연구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자역학 쪽도 많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도 역시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양자 쪽은 세 가지 현상이 많이 실전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양자 얽힘, 이것은 공간 이동 기술입니다. 그리고 비국소성은 이것은 이제 의학 쪽에 양자의학으로 조금 일부 태동하고 있고요. 양자 중첩은 양자 컴퓨터라는 것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는 지금 치열합니다. 원래도 이제 아이온큐라고 미국의 양자 컴퓨터 회사가 이제 있는데 한국 사람이 CTO로 계십니다. 기술 이사로 계시고요. 근데 이 양자 중첩 현상을 이용해서 컴퓨터, 양자 암호, 양자 통신 이런 것들이 연구되고 있고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폰 노이만 탐사선은 설계하고 있죠. 그리고 마이크로 블랙홀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 블랙홀이 나타나면 지구가 그 속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유럽의 선 연구소 이런 쪽에서 언급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든 타임머신을 연구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인공태양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 있다고 그러죠. 근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인공태양의 핵융합 기술이죠. 그래서 어떤 굉장히 고온에서 고압으로 일정 시간을 유지하면 우리가 에너지를 뽑았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에너지 가격이 0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실 인류가 할 일이 많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조스는 우주 개척이 진행되고 있고요. 스페이스X는 벌써 우주 여행을 많이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든 이 양자역학 그리고 우주 쪽도 많이 연구가 됩니다. 양자 컴퓨터 기업을 원래 제가 한번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이미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아이언큐 이 부분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분들도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만이 아니고 암호 이런 쪽도 많이 이제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일자리입니다. 양자라는 것이 생뚱맞은 것이 아니고 이제는 현실화되고 있고 지금 혹시 여러분의 자제들 중에 이제 물리학에 조금 이제 관심이 있으면 양자 컴퓨터를 전공시켜도 일자리는 뭐 지금 많습니다. 많고 앞으로 점점 더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겠죠. 이런 쪽에 이렇게 됩니다. 아이온큐 이 회사를 저도 깊이는 보지 않았는데 어떻든 이제 양자 쪽은 약간 앞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답을 아직 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든 굉장히 앞서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로보틱스, 로봇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잉여인간이라고 그러죠. 잉여인간. 그래서 로봇은 이제 많은 분들이 오른쪽처럼 이렇게 요거 네이버에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로봇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RPA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로봇이 있습니다. 그리고 챗봇이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의외로 훨씬 더 많은 영역을 잠식하고 있고요. 협동 로봇이 있고요. 코봇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배달 로봇, 서빙 로봇, 요리 로봇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송파와 하남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데 짜장면 집이 전부 서빙 로봇이 순식간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빙 로봇이 이렇게 여기 보인 이런 느낌이죠. 서빙 로봇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인간이나 휴머노이드가 지금 급속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라 했을 때 우리가 관념적으로는 하드웨어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로봇이나 인간의 기능을 이제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 속으로 들어온다 이런 것이 큰 변화가 2021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로봇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그냥 이 보지 않으셔도 아시겠죠. 쭉 계속 커지고 있고요. 자, 이것이 이제 21년 올해 협동 로봇이 V자 반응을 했습니다. 뚝 떨어졌다 다시 반응하는데요. 이 부분에 이 다관절 이런 것들이 협동 로봇이죠. 그래서 이것이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로봇이 이제 퍼져나가는 양상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마어마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요리 로봇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로봇이 2021년을 기점으로 생활 속으로 급속 확산 이런 현상은 미국의 로봇 협회 협회장께서 얼마 전에 하신 말씀이고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이제 많이 깔리니까 이제 놀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한번 자문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 놀아도 될 수 있지 않을까에 약간 한 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작년에 보여드렸는데요. 이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산업용 로봇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에 웬만한 기업에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요 안에 보이는 이 다관절 로봇은 일본 제품이고요. 여기 요 왼쪽에 돌아다니는 얘는 오픈 소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존의 키바라고 물류 로봇이 요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팔을 달아서 이동을 시키는데 이미 독일에 있는 기업들은 이것을 완전 자동화된 휴대폰 조립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 현장에는 로봇으로 다 도배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페스토라는 회사가 있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우리나라에 이미 작년 기준 직원이 250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큰 회사고요. 지멘스라는 독일 최고의 기업의 협력 회사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250명을 거느리는 지사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래에 캥거루, 이 비둘기인가요? 비둘기, 박쥐, 고래, 돌고래, 잠자리, 그리고 여기 엑소 핸드라고 해서 이제 외골격계 손에 잡는 걸 도와주는 로봇 이런 것들을 이미 많이 연구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로봇은 제가 원래 이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로봇의 최고 기업에 제가 AI 연구소장을 원래 맡고 있는데요. 이 RPA가 소프트웨어 로봇인데
이미 기업에는 RPA가 AI와 결합해서 다양한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디지털 전환이 결국 소프트웨어 로봇도 주시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최근에 동덕여대에서 세무회계학과 학생들이 와서 이제 토요일마다 배우는데요. 세무회계의 일자리는 거의 많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RPA가 그 단순 업무를 대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RPA라는 것은 다시 AI 챗봇과 결합합니다. AI 챗봇은 질문을 인식하고요. 이걸 업무를 자동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미 웬만한 대기업이나 수요 기업에는 많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지 않는 기업이 없다 할 정도로 RPA와 AI가 결합돼 가고 있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저도 이제 이쪽에 연구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개입해서 이 내용을 샅샅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미시적 현상을 보면 굉장히 조금 많은 부분에서 사람이 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는 그 RPA가 다시 이제 OCR은 이제 문자를 판독하는 거죠. 이제 이미지에 있는 문자까지 판독하는 것과 그래서 다시 RPA 결합 이런 쪽도 많이 이제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OCR이라는 것은 인간이 눈으로 글씨를 판독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또 RPA는 올해도 그렇고 공공 쪽으로도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디지털 전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을 한 단어로 해보면 자동화인데요. 자동화는 기존에 인간의 능력으로 눈으로 보거나 이런 것들을 했던 것들을 자동화가 되면서 많은 부분들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자, 인간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우리나라의 기업입니다. AI 스튜디오, 그 딥브레인 AI가 있는데 이것은 2019년 정도에 나온 기업이고요. 올해 나온 기업도 있고요. 이것이 2019년에 나와서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친구들은 동영상 제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실제 인간의 사진을 넣어서 이렇게 이분의 목소리를 읽어주는데요. 이미 상용화돼서 서비스되고 있고요. 이 그림은 이제 제가 이제 18년에 캐나다에 있는 어떤 스타트업이죠. 이분이 스타트업의 그 대표이사고요. 왼쪽 분은 기자입니다. 리포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제프리 힌튼 교수, AI의 굉장히 지존이죠. 그분의 제자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라이어버드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2018년에.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봤었는데 그 갑자기 19년, 21년 돼서 이것이 지금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AI 인간이죠. 그래서 이제 가상인간이 왔다 이런 것은 최근의 기사인데요. 이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 요거는 기사를 제가 캡처해 놓은 건데요. 혹시 여기 오른쪽에 로지는 잘 아시죠? 로지.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광고에 나와서 춤을 추길래 어우 잘 춘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가상인간이었죠. 매출이 뭐 15억씩 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로지가 그렇고. 로지만이 아니죠. 뭐 다른 이런 이제 세계의 곳곳에 가상인간이 이제 출연했고 인기를 끌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CJ인가 또 예쁜 여자가 하나 또 나왔더라고요. 어떤 가상인간이 와서 활동하고 일을 하고 돈을 벌어갑니다.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디지털 전환에서 인공인간 또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기 잘 들리시나요? 들려요. 잘 지금 들리는데, 네. 제가 그러면 여기 좀 끊었다가 네, 제가 네. 다시 방을 만들어서 초청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기 만들어서 다시 공유드릴 테니까요. 이게 이제 40분이 정해져 있어서 제가 지금 이제 딱 40분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다시 공유드리고 곧 좀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쉬었다가 또 보시죠. 감사합니다. 네. 예. 선생님들 아직 들어야 되는데.